그 세월호 현장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유가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치유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까 심리적 부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분들은 거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더 이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심리적 부축을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유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일 모임이었어요. 아이들이 생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일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생일 모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시작했냐면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16일하고요. 내 아이를 찾은 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죽음을 확인한 날, 그때 내 아이의 모습, 그날, 그리고 아이의 생일날.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 이 세 날이에요. 생일이 돼 오면요, 엄마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작년까지도 생일을 해줬는데, 친구들하고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생일을 하고 작년에도 어떤 생일 잔치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세상을 떠난데 생일을 할 수도 없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아직 엄마 마음에는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이 되면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엄마들이 막 아파지고 입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일날 치유를 위한 모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생일 치유 모임인데, 그날 다 모여요. 엄마, 아빠, 아이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친척, 사촌 뭐 다 모여요. 그 아이의 친한 친구들,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다 그 아이랑 친했던 아이들이 다 모여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날 모여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랑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없지만 친구들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 아이가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구나. 친구들하고 저런 시간들을 보냈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되게 의미 있고 재미나고 아주 밀도 있고 안 해본 거 없구나.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받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냐면, 아이가 없어진 이후로 상처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애들 얘기하고 뭐 입시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면 얘기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줄까 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로 돌리고 이러죠.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왜 받냐면 자꾸 우리 아이가 세상에 없던 아이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내 아이를 없던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호 그 현장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없어졌어요. 철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웃들이나 맨날 철수 엄마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이제 철수 엄마라고 하면 안 되죠. 철수 동생이 만약에 영수가 있으면 철수 얘기하면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영수 엄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에요. 철수 엄마라고 불러줘야 돼요. 엄마들은 철수 엄마라고 불러줄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막막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 유가족들한테 오히려 열심히 알려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지요.